자, 1월달, 2월달 지금 문제풀이인데, 자, 요 기출문제 중심, 자, 단원별에서 자, 기출문제에다가 이제 예상문제 좀 포함시켜 볼 거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3, 4월달이죠. 자, 3, 4월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3월달, 4월달, 자, 뭐 6월달까지 해서, 자, 이때는, 자, 일단, 자,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 자, 전범위 실전 갈 거니까, 자,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자, 문제 중에서 이제 기본적이라든지 아니면, 자, 꼭 봐야 될 문제들, 자, 그런 문제 중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달, 2월달은 하시면 되고, 뭐 3, 4월달 가셔서 이제 실전인데, 그 실전 가시면요, 문제가 다양할 겁니다, 아주. 그래서 뭐 다양한 문제들, 좀 어려운 문제 많을 건데, 그래서, 자, 그런 문제 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자, 단원별이니까 처음부터 가시면 되는데, 자, 시험을 볼까 하다가 지금 기본이라서 이제 일단 뭐 실력을 좀 쌓아야 되기 때문에 자, 쌓아야 될 것 같아갖고, 자, 3, 4월 달에는 시험을 봐요. 3, 4월 달에는. 그래서 이제 3, 4월 달에는 한 3회 정도 풀어요, 문제를. 자, 뭐 3회 정도 푸는데, 요 3회 중에서 이제, 자, 3회 중에서 한 2번 정도, 한 번 정도는, 자, 전범위 모의고사인데, 한 번 정도는 이제 한 20분 동안, 자, 20분 동안 이제 시험 보고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시험 보신 다음에 정리할 거고, 다만 이제, 뭐 3회를 다 시험 보면은 일단 뭐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시간 내에 끝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자, 3회 중에서 한 번 정도 시험 봅니다. 한 번 정도만. 그래서 일단, 자, 3월 달에는 시험을 볼 건데, 자, 이번 달에는요, 자, 1월 달에는 시험 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자, 시험 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 뭐 기본적인 실력을 쌓는 시간이라서, 자, 지금은 이제 문제만 풉니다. 자, 문제 풀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문제가 지금 24회까지 있어, 지금. 자, 24회까지 있어갖고, 자, 하루에 몇 문제 풀면 돼요? 3회씩만. 3회씩. 그래서, 자, 3회씩 푸시면 되니까, 3회씩 푸시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험부터 3회씩. 그래서, 자, 자, 오늘 시간은 3회까지만. 자, 3회까지 풀 거고, 다만 이제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자, 좀 더 가는데, 왜 가냐면, 나중에 이제 행정소송 파트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 파트에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행정소송 파트를 빨리 가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국가배상하고, 자, 또 한 가지가 이제 어디냐면, 자, 또 한 가지가 행정상에서, 자, 행정실효소송학권 수단인데, 3편과 3편하고 이제 4편에서 행정상 손해배상 파트는 좀 쉽잖아. 그래서 거기서 빨리 갈 거고, 자, 빨리 갈 거고, 이제 나머지, 자, 행정소송 파트. 자, 지금 보시면 행정소송이 지금 어디부터 나와 있냐면, 자, 행정소송 파트가, 자, 지금 보시면 뭐, 자, 156페이지? 자, 156페이지인가? 자, 155페이지. 자, 155페이지에서 15분 문제. 자, 거기부터 시작하셔갖고, 자, 19회니까 지금 19회부터 이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자, 19회부터 시작하셔서 24회까지니까 한 5회 정도가 이제 행정소송 파트예요, 지금. 행정재송 파트. 그래서 행정쟁송법 파트를 문제를 좀 많이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행정쟁송이 어려운 파트라서, 자, 일단 문제 많이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파트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앞에서, 자, 국가배상 파트에서 좀 시간을 빨리 이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3회 정도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처음 순서에서 첫 번째가 이제 통치행인데, 자, 문제 1번 가보세요, 이제. 자, 통치행위 파트 가시면 그 통치행위에서, 자, 앞에 이제 정리한 게 나올 텐데, 그 정리한 것 중에서 뭐 통치행위 다 아시잖아, 그쵸? 아시니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페이지. 자, 1페이지에서, 자, 서운 취소. 자, 서운 취소는 통치행위 속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서운 수여는 통치행위지. 자, 근데 서운 취소는 통치행위 아닙니다. 자, 다만 이제 거기서, 자, 그 서운 취소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지금만 보시면 안 되고, 그죠? 안 되고. 자, 거기 이제 기억부터 시작해서 갖고, 서운 취소와 관련된 판례를 좀 준비했는데, 그 판례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일단, 자, 그 기억 있지? 자, 기억에서 서운 취소가, 자, 일단 서운 취소의 권한자 누구예요? 대통령 권한자입니다. 자, 대통령 권한자인데, 그 서운 취소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서운 취소한 거야. 취소한 다음에 통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줬지. 자, 그랬을 때면, 자, 서운 취소의 권한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 보좌기관,
보좌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다 하더라도 자, 주체나 형식상 하자 있다, 하자 없다. 하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통지를 국가보훈처장이 해준 거고 서운 취소는 권한자인 대통령이 했어요. 자,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디 가시면 되냐면 자, 그 지문 중에서 그 첫 번째 지문 있죠? 자, 본문 가시면 이 사건 서운 취소 처분 통지가 처분 권한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그 보좌기관인 자, 피고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대통령의 인식과 의사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거고 앞서 보았듯이 자, 그 통지로서 자, 서운 취소의 처분 주체와 주체인 대통령이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서운 취소 처분의 외부적 표시 방법으로서 이 통지나 주체 사항에서 하자 있다, 하자 없다. 하자 없다. 자, 거기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서 이제 자, 니은이지? 자, 니은 가시면 자, 서운 취소와 관련돼서 이제 망인한테 한 건데 그 서운 취소는 성격이 일신 전속입니다. 자, 일신 전속이니까 다른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일신 전속이라서 그 유족 있지. 유족은 자, 서운 취소와 관련돼서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자, 상대방 유족 아닙니다. 그래서 유족은 서운 대상자 아니잖아. 그래서 유족은 자,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을 바꿔서 바꿔서 작년도 7급문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디귿 있지? 자, 디귿 가시면 자, 망인의 유족이잖아. 자, 망인의 유족에 대한 서운 취소 통보한 거지? 자, 통보하면 유족이 그 서운 취소 등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그 지문 중요한 지문이지. 자, 그 지문. 그래서 서운 취소와 관련돼서 유족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자,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일단 거기 디귿에서 유족은 자, 서운 취소와 관련돼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거예요. 유족은. 아까 왜 그렇습니까? 일신 전속이잖아. 그렇지? 일신 전속이라서 유족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지문이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디귿. 자, 다음에서 자, 리을 가시면 그 리을에서 서운 취소는 자, 통칭이 아니라 그렇죠? 통치행위가 아니라 행정 처분이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자, 일단 서운 취소 권한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야. 그렇죠? 대통령인데 국가보훈처장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야, 지금. 근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행정소송 가시면 행정소송에서 이제 얘기했어요. 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이라고 해갖고, 피고경정. 행정소송에서 이제 피고경정인데, 이 피고경정 가시면 여기서 이런 조문이 있어. 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정한 거야. 원고가 피고를 자, 잘못 정했지? 이때는 자, 이 피고를 바꿔줍니다. 그치? 자, 피고를 바꿔주는 거야. 그치? 아까 보세요. 아까 국가보훈처장이 피고예요. 대통령이 이제 한 처분이니까 장관이 피고예요. 장관이 피고지? 근데 지금 자, 누굴 피고로 했어?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했어. 그치? 근데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한 것은 피고를 잘못 정했잖아. 자, 피고를 잘못 정한 경우다. 그치? 이 경우는 자, 피고를 바꿔줘요. 피고를 경정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것은 신청. 신청이지 직권이 안 돼요. 자, 신청하는 거고 행정청 이제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자, 신청하는 것이 직권 안 된다. 그치? 자, 이게 있는데 자, 그럼 생각해봐. 아까 원고 뭐 하겠어? 원고 측에서 피고를 바꿔달라고 뭐 해줘야 돼? 신청해야 돼. 자,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신청을 안 하고 있어 지금. 그치? 이해하셨죠? 신청 안 하면 뭐 합니까 이제? 바꿔줄 수 있어. 각하시켜야 돼. 각하당하잖아. 각하당하겠지. 응? 그럼 각하해야 되겠어? 각하합니까? 아니면 자, 직권이 안 된다고. 직권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법을 물어보는 거야. 법원이 원고한테 자, 피고가 장관이야. 그렇죠? 근데 너가 지금 국가보훈처장을 피고로 한 것은 잘못된 거야. 잘못됐으니까 너 바꿀래? 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성명권이 물어보는 거잖아. 자, 성명권 행사에서 자, 원고 측에서 바꾼다고 하면 바꿔주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성명권 행사에서 원고의 의사를 들어보라는 거지. 자, 들어보는 건데 원고의 의사도 듣지 않고 바로 각하시킨 것은 위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성명권 행사에서 원고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자, 행사에서 정당한 피고로 경정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각하합니까? 진행해줘야 돼. 진행해주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아까 행정청이 자, 성명권을 행사해서 아까 물어보잖아. 물어봐야 되지? 그치?
그것은 성격이 뭐야, 아까? 성격 왜 물어봐요? 아까 성격과 왜 사합니까? 응? 직권이 안 되기 때문에. 직권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지. 만약에 직권 가능했으면 물어보겠어요? 그냥 바꿔주면 돼. 그럼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치?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명권 행사에서 물어보라는 거야. 물어보지 않고, 바로 각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지문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졌죠? 이게 이제, 요 지문이 여기 뜨는 지문이야, 이게. 그렇고, 다음에서 이제 3페이지 가시면, 3페이지에서, 통치행위 중에서 이제 적절치 않은 건데,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 파견 결정과, 파견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휘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 안보 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 미치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 정치 관계 등 재반 상황을 고려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 결단 요한 사안이다. 일단 맞죠? 그래서 아까 외국의 군대 파견은 정치 결단 요한의 문제인 거다. 그렇죠? 맞는 지문이고. 2번 가면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통일부 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북한 측에 사업권 대가 명목 돈 준 것은 이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그렇지? 맞는 지문이죠? 3번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국가 긴급권으로서 고도의 정치 결단을 통해서 발동되는 거고, 통칭에 속할 수 있다. 맞지? 통칭에 속한다. 통칭에는요, 누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칭에는 법원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원이.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칭에는, 일단 국민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당연히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다. 그치? 그래서 일단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민 기본권 침해와 관계되기 때문에 심사할 수 있죠. 되는 거고. 다음 4번.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 결단을 유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경찰직인데 경찰직 이런 거 잘 바꿔요. 중간에서 이렇게 막 바꿉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경찰직 특징인데, 하여튼 그래서 경찰직은요 일단 그 행정학과 그 경영과인데 경찰행정학과라서 영어가 없어요. 문제에서 시험에서 영어가 없어갖고 좋겠죠. 좋은데 컷이 막 90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어가 없기 때문에 컷이 되게 높아요. 컷이 높아서 이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바꿔요. 자꾸 이상하게. 중요한 거 안 바꿔. 중요한 거 바꿔. 이상한 거 바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한 거 바꿔 이렇게. 작년도 바꿨어, 작년도. 작년 뭘 바꿨냐면, 이제 우리가 대형마트 사건 있잖아요? 그 대형마트 사건에서 이제 그 판례 중에서 불가분인데, 그 불가분을 가분 바꿨어, 가분으로. 그런 거 바꿔버려, 그치? 그래서 좀 특이한 시험인데, 하여튼. 그래서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고도의 정치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지?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볼 수 있어. 볼 수 있지. 그게 틀린 거야, 지금. 나머지 맞아요, 그치? 답은 4번이고. 2번 문제. 통칭의 중에서, 통칭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대통령 사명권, 서운 취소, 남북 정상회담 쭉 나오는데, 통칭이 아닌 것은 어디겠어요? 답은 2번. 서운 취소 아니겠지. 다음 3번에서, 통칭의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해외 파병과 국방 외교 관련된 고도의 정치 결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적 기준 갖고 심판은 자제해야 된다 판시했다. 그렇지? 일단 맞고. 2번 비상기업 선포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이잖아요.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문란시키지?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이제 그 자체가 범죄인지 등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 맞고. 3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 개최 과정에서 당국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 측에 송금한 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치? 사법심사 대상이 되겠죠. 응? 되게 쉬운 판례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수업하는데 우리 학생이 이 당시에 2015년인데 저 가서 점수 맞아봤는데 아니 핸드폰 95 맞았대. 95를 맞았는데 이걸 틀렸어요. 그래서 미쳤다고 했어. 그치? 아니 이걸 왜 틀립니까? 그치?
그래서 틀렸겠어. 그래 실수하겠어. 실수했겠지.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다 맞추고 이거 틀렸어. 하여튼. 그렇지? 다음 4번 가면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자 고도의 정치 결단에 의해서 발동되는 행위로서 통칭에 속하지만 국민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될 수 있죠. 맞죠? 다음 4번. 다음 중에서 통칭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통칭이는 자 고도의 정치 문제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될지 논란이 있다. 맞죠? 논란이 있으니까 뭐 긍정서 부정서 대립하겠지. 2번. 통칭의 주체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자, 통칭이 주체인데 통칭이 누가 해요? 통칭위는 정치기관이지. 정치기관이 국회하고 대통령이 하는 거야. 그렇죠? 법원은 통칭이 주체예요.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판단 주체예요. 판단 주체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자,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사법부가 국회와 사법부에 따른 통치행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면 사법부는 빠져야 되겠지. 사법부는 판단 주체입니다. 통치 주체가 아니야. 그렇지? 앞에 정리해놔야 될 것 같은데, 앞에가, 정리 안 돼 있네. 정리 안 돼 있어. 자, 빼버릴 거 하여튼. 자, 일단 뭐냐면, 여기서, 자, 통칭 주체야. 자, 누가 주체예요? 통칭 주체는 정치기관이 국회하고 대통령이지. 판단 주체는 사법부. 자기가 맞아내면, 통칭인지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가 판단한다. 오로지 사법부. 맞아요. 오로지 사법부입니다. 그렇지? 근데, 판례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 자, 비상계엄 선포에서 비상계엄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는 국회가 심사한다. 자, 국회가 심사하기 때문에 자, 통치행위 주체하고 판단 주체하고 자, 통치행위에서 비상계엄 당부당 판단 다 틀립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세 가지 분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는 지금 자, 2번 틀렸지. 자, 4번.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 결정과 관련돼서 자, 국군 파견 결정은 국방과 외교에 관련된 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적 기준 갖고 심판은 자제해야 된다. 판시했다. 맞죠? 다음 4번. 자, 통치 행위가 자, 국민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있다. 그렇지? 일단 자, 맞는 질문이고 자, 5번에서 통치 행위에 관한 자, 사법부 자제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해요. 자, 가능하지만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법원 스스로 이제 자제한다는 뜻이 되네지. 맞는 질문이지? 자, 보고 가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서 5번. 저번 가시면 되는데, 자, 한 가지 참 말씀드리면, 뭐 이제 저번에 수업을 듣고서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뭐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7급 문제 중요합니다. 작년 7급 문제. 응? 작년 국가대 7급, 자, 서울시 7급, 지방지 7급, 자, 또 이제 자, 5급 성질 문제, 자, 소방 간부 다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데, 그래서 작년 7급 문제에서 지방직하고, 자, 지방직, 국가직, 서울시 문제에서 좋은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엄청 좋아요. 자, 좋은 게 많이 나왔어. 신규 문제들. 자, 그거 이제 다 해설 따라서 다 올려드렸으니까 학원 홈페이지 가시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아서 보세요. 반드시. 7급 문제는 다음 연도에 영날 많이 주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걔는. 이해하셨어요? 자, 그거 보시고 그거 보신 다음에, 자,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나중에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 자, 변호사 시험 문제. 그래서, 자, 그 변호사 시험 문제는, 제가 해설 안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해설 왜 안 되냐면, 변호사 시험 문제는요, 달 필요가 없어. 거기서 공법 문제라서 공법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은요, 헌법하고 섞여 나와요, 문제가. 헌법하고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설 따라서 올려드리면 수험생이 막 쩔쩔맵니다. 그죠? 헌법 문제인데, 저 헌법 문제 몰라, 그치? 헌법 문제 모르는데, 모르는 게 있어야지. 그 지문 중에서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올해 지방직의 변호사 시험 지문이 몇 개 나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 변호사 시험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자, 변호사 시험도 중요한데, 그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는 그 해설할 필요가 없어. 달지 않고 뭐 하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실전할 때, 실전 모의고사 할 때, 변호사 시험 문제를 제가 변형시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과 관계없는 지문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고 이제 그 문제 갖고 이제 변형시켜 내기 때문에 그거 아시면 됩니다. 그 지문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나중에 이제 그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국가대 보기 전에 뭘 보냐면 서울시 문제가 서울시. 자, 서울시가 이제 3월 달에 시험을 봐요. 사회복지지. 그래서 이제 그 문제하고 소방 간부까지.
소방 간부 시험까지. 그래서 그 시험까지 이제, 자, 그 시험이 있는데, 나중에 서울시 문제하고 소방 간부 시험 봤을 때는요, 해설 따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같이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이해하셨죠? 하여튼 다 보셔야 돼요. 그거 다 보신 다음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최근 경향이 바뀌고 있어,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험 경향이 나왔던 질문마다 안 나왔던 질문이 있는데, 예컨대 뭐, 손실보상이라면 자녀지수용 정보가 안 나왔었는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그거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가시면요, 배상책임자. 그 배상책임자가 안 나왔었는데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그래서 그런 파트가 이제 좀 바뀌고 있어, 지금. 경향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시험 출제 그 시험인데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 뭐 유시민 씨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치가 생물이라고. 그렇지? 정치가 사람 움직인다고 생물처럼 움직인다 하는데 시험 문제도 생물입니다. 아, 시험 문제 생물이라서 이게 올해 중요한 문제하고 내년 중요한 건 틀려요. 자,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디서 파악하냐면 아까 이제 7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시험 문제라든지 이걸 보면요. 올해 이제 나올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경우 알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 7급 문제들 이후 자, 그 판례를 자, 그 문제 다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요. 올해 분명히 몇 개 한 3, 4개 건질 겁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최근 문제, 신규 문제, 그 신규 문제 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꼭 풀어보시고 자, 다음 가시면 거기 이제 자, 5페이지에서 자, 문제 5번. 자, 문제 5번 가면 법치 행정과 관련돼서 적절치 않은 건데 기본권 제한과 관련돼서 법률 유본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말하는 자 법률에 의한 규율을 정하는 것이다. OX X 왜? 법률에 근거한 규율인 거지? 자 법률에 근거한 규율도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응? 명령이 포함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가 이제 법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법치행정 있잖아 법치행정. 자, 법치행정의 원리와 관련돼서 일단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 자, 두 번째는 법률 우위. 자, 법률 우위. 자, 세 번째는 법률 유보. 자, 이게 있고 이제 자, 세 번째가 여기서 이제 법률 법률 유보. 자, 이런 게 있겠지 이제.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법률인데, 이 법률 다 틀리잖아, 이게. 다 틀리지, 이게? 틀려서,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서 법률이 어디까지예요? 응? 자, 국회에서 정한 법률입니다. 국회에서 정한 법률 말하는 거고, 법률 우위는 성문법, 불문법, 모든 법, 법률 유보는 성문법까지만, 그치? 자, 성문법인데, 법률까지만, 명령도 포함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자, 자, 법률이 있고 명령이 포함돼. 그치? 그러면 불문법까지 성문법까지만. 근데 뭐가 포함되잖아? 관습법, 판례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 유본 측에서는. 그치? 자, 그런 건데 근데 이것과 관련되었고 이 법률하고 이제 명령인데 자, 법률과 명령이야 이게.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보세요. 법률 보니까 자,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법률에 따라야 돼. 법률에 따르는 거지? 자, 뭐야 그게? 법률에 따르는 것은 법률에 의한 행정이지. 자, 법률에 의한 행정 해석한다면 행정을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지.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치? 근데 아까 두 번째 뭡니까?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지? 법률에 의한 행정, 법률에 근거한 행정.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지?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보세요. 이 명령이잖아요, 명령. 이 명령이, 자, 법규 명령을 그냥 정할 수 있어요. 법률 위임받아야 돼. 위임받아야 돼. 위임받으면 이 명령은 그냥 정한 거야. 법률에 근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 근거한 행정은 명령도 포함된다는 거지. 의미가,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판례 뭐랍니까? 판례 표현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반드시 법률 필요가 없다. 그치? 그렇게 말쓰잖아, 지금. 옆에 가시면, 자, 4페이지에서 판례 5번. 4페이지에서 판례 5번 가시면,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 법률에 근거한 규율. 자, 법률에 근거한 규율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에는 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그치? 왜? 아까 뭐가 포함되니까? 명령이 포함되니까. 뭔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다시 오세요. 자, 그럼 아까 이제 5번에 1번 틀렸죠? 자, 2번. 지방자치법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 권리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에 대한 사항 정할 때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원래 조례는 법률 위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원래가. 그렇죠? 자,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 조문은. 조례는 법률 위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자, 뭘 받아야 되냐면? 조례는. 응? 조문. 응?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 원칙은 법령 범위 안에서. 법령이니까. 법률, 명령 범위 안에서. 법률, 명령 범위 아니라는 것은 법률과 명령 위임은 필요하지 않다. 위임 필요합니까? 아니면 상위법인 법률과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합니다. 다만 어떤 조례는? 침해 조례지.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가 또 벌칙은 법률 위임이 필요하다. 얘는 필요하지. 위임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위임 필요한데 자치법이잖아. 자치법이라서 자, 위임 정도는 포괄도 가능하다. 그렇지? 그래서 자, 이번 지문은 자, 법률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침해 조례라서 맞는 지문이지? 자, 이 본문이야 단서이고. 단서 규정이지. 다음 3번 가면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은 국민 기본권 실현과 관련돼서 자, 국민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형식만 법률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때요? 중요한 내용까지. 중요한 내용, 본질사항, 본질적 사항까지 자, 법률을 근거로 두라는 거지. 그렇지? 요 3번이지 않습니까? 요 3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회유보. 행정유보, 의회유보. 자, 4번에서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인데 이 살수차는요 어때요? 집회자라든지 신체 자유와 관련돼서 중요한 제한인데 그동안 이제 자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법적 근거 없이 했기 때문에 적법 위법이다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제가 법적 근거를 두라는 겁니다. 맞는 질문. 자, 다음에서 이제 답은 1번 틀렸고 6번 문제.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중에서 자, 옳지 않은 건데. 법률 유보 측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자금법 근거다. 그렇죠? 자금법 근거를 말하는 거고 원칙은 개별적 근거다. 그렇죠? 원칙은 개별 근거인데 개별적 근거를 들 수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일반법적 근거가 필요하겠지. 근데 원칙은 개별법입니다. 근데 아까 보시면 법률 유보 원칙이잖아요, 이게 법률 유보 원칙일 때는 국가가 국민 기본권 심의하는 거야, 지금. 자, 국민 기본권 심의하기 때문에 조직법적 근거, 원칙, 자금법 근거인 거지, 그치? 자금관계, 지금 자금관계. 국가 내부인 거야, 자금관계니까 국민이야, 지금. 국민관계지, 그쵸? 그래서 국민 기본권 제한할 때는 국민 기본권 자격이니까, 지금. 근데 이런 게 있어. 이 지문 중에서 보시면, 자, 만약에, 자, 국가하고 국민이 있어, 이렇게. 이때 이제 국가 내부지. 자, 이 국가 내부가 보겠어요. 행정, 조직법. 자, 이 국가하고 국민은 자금법. 여기는 행정조직법, 그치? 그렇잖아, 지금.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주의할 것은 행정조직법과 관련돼서 이 조직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얘는 항상 있을 때, 항상. 항상 필요해, 항상. 그치? 얘는 항상 필요한 거지. 자, 생각해봐. 행정조직법과 관련돼갖고 세금부가, 그쵸?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장관 권한이야. 장관 권한인데 만약에 국방이야. 국방. 자, 국방과 관련된 권한은 누가 행사한다 나와 있어. 응? 자, 정부조직법 이상에서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겠지. 그렇죠? 자, 외교통상은 외교부 장관이겠지. 안 그렇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에서 장관한테 권한을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범위 내에서 할 건지 권한을 주겠지. 안 그래? 근데 만약에 이 행정 조직 관계에서 법적 근거 없으면 하면 걔는 무관한 자지. 안 그래? 법적 근거 필요한 건데 만약에 권한 없으면 법적 근거 없이 하면 이때는 권한자, 무권한자. 무권한자잖아. 그렇죠? 무권한자한 것은 무효지, 무효.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조직법상 근 거잖아. 조직법상 근거는 항상 필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전제를 한 거야, 그냥. 그치? 그래서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한데, 다만 이제 요 국민관계, 요 국민과의 관계에서 자금법상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법적 근거 필요한 건지 논의하는 거야, 지금. 그치? 이게 뭐겠어? 이때 이게 필요한지 논의하는 것이 법률 유본칙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앞에 써놨잖아, 앞에. 자, 보세요. 여기 4페이지. 자, 4페이지 가시면 거기서 1번 법률 유본칙이지? 자, 그 법률 유본칙에서 법률 유본칙이란 행정권 발동은 반드시 법의 근거를 요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건데, 그거 기억하면 자금법적 근거를 말한다. 여기서 원칙은, 그치? 우리가 논의할 때, 그쵸? 어디서 논의한다고? 아니, 아까 행정조직법은 행정조직에서는 항상 필요해, 항상. 자금법은 항상 필요해요? 자, 생각해봐. 근데 자금법인데 이게 만약에 자 행정처분이야? 행정처분이면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권력이지. 권력이니까 그냥 해야 돼. 법에 근거 써야 돼. 근거 필요하지. 그쵸? 법적 근거 필요합니다. 만약에 생각해봐. 만약에 자금법인데 자 처분이 아니고 계약관계야. 자 공법상 계약관계다. 공법상 계약은 뭐가 필요해요? 공법상 계약은 법에 근거가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 행정 주체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되는 거야? 합의하면 되는 거야. 합의하면 되니까 법에 근거 필요한 거야? 아니면 자 당사자가 의사가 중요한 거야? 당사자가 더 중요하지. 법적 근거는 필요 없어, 이거. 그치?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법률 유본칙이잖아, 지금. 법률 유본칙에서 자금법, 자금법과 관련돼서 항상 필요한 거, 이게? 항상 필요한 거야.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그치만 조직에서는 권한자가 해야지. 그치? 그치? 권한자가 되니까 여기는 항상 필요하다고. 항상 필요한 거니까 논의해야 되는 거야? 안 해도 돼? 뭘 논의하겠어? 항상 필요한데, 그치? 그럼 어디서 논의하겠어요? 어디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어디서 논의하겠어? 어디서 논의하겠죠? 그래서 자금법에서.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자금법 관계에서 논의하는 거야, 지금.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뭔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제 거기 기억하시면 자금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거다. 그렇죠? 응? 자, 조직법상 근거 항상 요구되는 거다. 다만 니은 가보세요. 자, 니은 가시면 자금법적 근거와 관련돼서 원칙은 개별 법령이지 뭐. 자, 이 개별 법령 근거를 요구하는 건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일반법, 포괄적 근거, 일반법의 근거에서도 행정권 발동이 가능한지를 논의하겠지, 이제 나중에, 그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겠지만 우리가 즉시강제, 그쵸? 즉시강제는 개별 법령에 근거하지만 일반법적 근거 있어 없어,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반법적 근거인지는 학사실상 대립하지. 그치? 대립할 거고, 자, 만약에 질서 버리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일반법이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법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치? 먼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6번에서 1번 가면 자금법적 근거를 말한다. 그쵸? 자, 원칙, 개별적 근거를 말하는 거다. 맞는 지문이지? 자, 2번. 법규의 명문 근거 없더라도 환경 보존이라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자, 그런 이유로 환경 훼손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돼서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지. 우리가 허가 가시면요. 허가에서 기속인 게 있고 재량인 게 있었어요. 허가 가시면 허가에서 기속인 거 뭐 있어요? 응? 허가에서 기속인 거. 응? 일반 음식점. 자, 일반 음식 영업허가, 또 숙박업 영업허가, 그치? 자, 또는 뭐 광천 음료수 제조 허가라든지, 그치? 자, 또는 뭐 주류 판매업 제조 허가들, 그치? 다 기속이지? 자, 재량인 것은? 응? 재량인 거.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그죠? 임목, 굴치 허가, 그치? 살림, 훼손 허가, 그치? 토속 채취 허가. 다 재량이잖아, 이거, 그치? 자, 일단 여기 뭐겠어, 지금? 산림 훼손이잖아. 자, 산림 훼손은 국토 유지. 자, 국토 유지라든지 환경 보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재량이다. 그렇지? 자, 2번 틀렸죠, 그러면? 자, 3번.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처분의 이유, 3번은요, 3번 보시고서 처음 본 문장이라 하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우리 질문에서 관계없어요. 질문하러 오셔도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이해한다고 질문하는 거지, 뭐, 그치? 근데 3번은 보세요. 3번 잘 봐봐, 이거. 그건 그냥 국어 실력인데 잘 봐봐, 지금.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지금 법률이 유연하게 판단한 거야. 자기가 지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법률 유연 판단 누가 하는 거야? 헌재가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헌법재판소 위원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판단해서 위원회 생각해서 집행 안 할 거야? 집행 안 할 거야? 해줘야 돼 그냥. 해줘야 되는 거지. 안 하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그렇잖아. 안 하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침해한 거지 지금. 그래서 자, 행정부가 당의 처분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자,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그 적용 거부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렇지? 맞지? 권력 분립 원칙상 위헌 심사는 혼자 가는 거예요. 응? 헌법재판소가 하기 때문에 자, 법원은 위헌 심사할 수 있다 없다. 위헌 심사할 수는 없지. 아니 그 아까 그 행정청이 위헌 심사할 수 없잖아.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부는 뭐 합니까? 그냥 집행해야지 뭐, 그렇지? 그런 거잖아. 자,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가 이제 위헌 판단해서 거부하는 것은 얘는 잘못된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지? 이걸 꼭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상식 문제야. 상식이야, 상식, 그렇지? 자, 그런 거고. 다음 4번 가면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 의무뿐 아니라 자, 그 스스로 자, 과세 표준과 세율까지 계산해서 신고해야 되는 자, 의무까지 부과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자,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납세 의무자가 있는 그 불이익이지. 이 불이익은 법률 정하사항이다. 그렇죠? 맞는 질문이지? 자, 그래서 이제 신고 납세에서 어떤 사항을 신고할지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 자, 신고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는 중요한 사항, 중요치 않은 사항. 중요한 사항이지? 자, 중요한 사항이라서 누가 정해줘요? 법률 정한 사항이다. 그래서 더 보셔야 되는데, 이 판례. 더 보시면 어떤 판례 사항은 뭐예요? 외부, 자, 전문가한테, 자, 세무조정 계산서를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게 강제한 거지. 그치? 자,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사항이지? 누가 정해줘야 돼? 법률이. 자, 이 사건은 대통령령 정했지. 대통령령 정해서 대통령령 무효다, 그치? 자, 그런 사건입니다. 자, 전원 합의체 판결이잖아요. 자, 중요한 판결. 자, 다음에서, 자, 이제 7번 가시면, 일단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자, 7번에서 법률 유보 원칙에서 적절치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자,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시행과 관련돼서 자, 그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지? 이 동의 정족수는 자, 중요한 사항이지.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서 법률 유보 내지 자, 의회 유보 원칙 지킬 영역이다. 맞죠? 자, 맞기 때문에 일단 자, 사업시 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정조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중요한 거 누가 정해줘야 돼? 법률. 자, 그래서 법률 정했잖아. 법률이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했습니다. 그렇지? 자, 법률 정할 사항이야. 근데 이 판례는요, 이 판례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달라요. 달라서 헌법재판소 판례 어떤 입장이야? 중요한 사항이다. 자, 대법원 판례 입장은? 대법원 판례는 자, 이것은 자, 법률 정할 사항이다. 아니면 조합원이 자치적 사항이다. 조합원이 자치적 사항이다. 자, 조합에서 자치적 정한 사항이라서 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럼 누가 정해주겠어요? 법률이? 아니면 자치법이니까 정관 정하면 돼. 정관 정하면 된다. 응? 그래서 기본서가 나와 있어요. 기본서 가시면 이게 판례가 틀려. 다시 할까? 다시 하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재건축이야. 재건축 사업과 관련돼서 자, 사업생 인가지? 그 사업생 인가와 관련돼서 자, 이제 몇 명 동의할 건지 자, 조합은 동의 정도수입니다. 그 동의 정도수인데 헌재 판례는 중요한 사항이다. 자, 중요한 사항이다. 누가 정해줘야 돼? 법률이. 자, 대법원 판례 입장은 중요한 사항이다. 아니면 그냥 조합원이 자치상이다. 자치상이다. 자치상이니까 누가 정해줘야 돼? 정관 정할 사항이다. 법률의 근거 필요 없다. 그치?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자, 2번. 오늘날, 자,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면 충분한 게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영역을 갖는 것들, 자, 기본권적인 중요성을 갖는 영역 등에 있어서는 국민 대표자인 입법권자가 그 본질 사항 등에 대해서 정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자, 이게 뭐겠습니까? 아까 의회 유보. 자, 3번. 3번 어떤 판례예요? 자, 3번은 이제 신뢰본칙이지. 신뢰본칙에서 선행조치에, 자, 선행조치에 모순되는 행위 할 수 없잖아. 자, 선행조치에 모순되는 후행조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면허를 취소 사안이야.
자, 면허를 취소할 사안인데, 자, 경찰서장이 정지를 한 거야. 자, 정지를 했어. 한 전화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가시고 갖고. 자, 어쩐지 이상하더라. 좋아, 괜히 좋아했는데. 자, 다음 가시면, 자, 더 잘못됐네. 자, 7번에서 3번. 자, 다시 보세요. 자, 그 3번 가시면, 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있지? 자, 그 수신료에서, 자, 그 금액 결정이잖아. 그 금액 결정은 납부무다 범위와 함께, 자,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중요한 사항이지. 자, 국회 정할 사항입니다.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서, 자, 법률 유보원칙. 자, 법률 유보원칙에서 법률에는, 자,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자, 법률 의미 등에 따라서 제정된 법규명령이 포함된다. 맞죠? 아까 어디까지? 성문법까지. 네? 맞는 지문. 자, 다음, 자, 8번 문제. 법치 행정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지방의 의원 등에 대해서 유급 보잘료 수잖아. 유급 보잘료 드는 것은, 자, 국민한테 이제 어떤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죠. 자, 조례가 정할 사항, 법률 정할 사항. 법률 정할 사항이지. 2번에서 법률 유보 원칙은, 자, 행정권 발동 등에 있어서 조직 규범 외에 자금법적인, 자, 규범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맞죠? 다음 3번. 법률 우위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겠지. 맞고. 자, 4번. 법률 우위원칙이란 국가의 모든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은 그냥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법률이 합헌적인 법률인 거야. 합헌적 법률인 거지. 그래서 합헌적인 법률 등에 따라서 제정된 그런 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는 거지. 이걸 바꿔 얘기하면 형식적 법치주의 아니면 실질의 법치주의. 그 내용까지, 법률 내용까지 정당성이 있는 실질의 법칙이겠지. 자, 일단 맞고. 자, 1번 틀렸죠. 자, 9번.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처분적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 법률에 해당한다. 그렇죠? 맞죠? 일단 맞고. 근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행정 문제가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냐면, 왜 안 좋냐면, 출제할 실력이 없어요. 응? 처분법규잖아? 처분법규는 뭐가 중요한 거야? 형식이 중요한 거야? 실질이 중요한 거야? 실질이 중요한 거지. 처분법규는 법률인 거야? 처분인 거야? 처분인 거지. 그러면 형식 묻겠어? 실질을 물었어야 돼. 실질을 물었어야지. 그치? 아, 그렇잖아. 그죠?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그치? 출제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처분 법률은 형식은 법률이야. 자, 실질은 처분이지. 그렇죠? 그러면 법률일 때하고 처분일 때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니, 아까 형식 법률이고 실질 처분이잖아. 차이점은 통제 방법, 구제 방법. 아까 이제 법률이면 뭐 하면 돼? 구체적 경우 통제. 처분이면 행정소송하면 되지. 바로 그렇지? 자, 그래서 구제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근데 처분법규는 일단 처분이니까 구제 방법은 곧바로 행정소송하면 되지. 그렇지? 처분법규 뭐 있었어요? 도밀본교, 폐교조례. 또 거기 하나까지만 또 뭐 있었어? 향정신성 치료제 요양급에 관한 보건복지부시. 자, 또는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약값을 인하했던, 자, 약값 인하라든지 비급여 목록 정한 보건복지부시. 다 이제 처분법규잖아요. 그치? 그런 거 있었고, 다음에서 이제 3번 가면, 자, 2번에서 일반적으로 관세법은 성문법 등에 대해서 개폐 재료를 가지는 않습니다. 자, 개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거지. 다음 3번에서 행정규칙이 법규성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다. 맞죠? 무슨 의미? 행정규칙이 법규성 가진다. 무슨 의미? 응? 두 가지. 행정규칙이 법규 아닌데 법규인 거 두 가지 뭐 있어요? 상위법령, 보충규칙. 또 한 가지가 자기구속. 응? 두 가지. 자, 현재 상위법령, 보충규칙하고 자기구속 원칙에 따라서 이때는 이제 법규성 인정할 수 있지. 그치? 다음 4번. 법원은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례에 따라서, 조례 등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다. 그치? 일단 조례도 법원 속에 해당해요. 해당하기 때문에 4번은 맞아요. 일단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10번 문제에서 다음은 행정법 법원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건데, 자, 그 상급법원 판례죠. 상급법원 판례 따라야 됩니까? 따르는 거야? 따를 수 있는 거야?
따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세요. 판례 중에서 자 판례는 두 가지를 분류할 건데 헌법재판소 판례하고 또 뭐가 있어? 대법원 판례가 있어. 헌법재판소 판례하고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헌법재판소 판례 법원성 있어요? 자, 법원성 무슨 의미야? 법원성 있다는 것은 판사가 재판할 때 구속당한다는 거지. 그 판례 따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자, 판례 법원성 있어요? 응? 위헌결정이지. 위헌결정은 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법원을 구속하잖아. 근데 한정위헌결정은 안 따를 수 있어. 자, 합헌결정도 안 따를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위헌결정 따릅니다. 자, 그러면 상급법원 판례를 따라야 돼요? 따라 안 따라? 안 따라? 나누셔야지. 해당 사건은 따라야지. 해당 사건 안에 다른 사건은 안 따를 수 있지. 그치? 자, 여기 지금 무슨 사건이야? 다른 사건. 자, 다른 사건이니까 따릅니까? 안 따를 수 있어. 안 따를 수 있지. 그래서 자, 사안이 다를 때는 자, 하급심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안 따라도 돼. 그쵸? 다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자,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은 합의서인데 남북합의서. 이거 지금 법이에요, 법 아니에요? 얘는 단지 공동 성명 또는 신사협정일 뿐이지. 신사협정이라서 얘는 국가 간의 조약도 아니고 국내법도 아닙니다. 자, 3번. 관습법이란 자,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 강행된 것을 말하는 거다. 일단 맞죠, 지금? 맞죠? 그래서 자, 법적 확신이 필요하잖아. 자, 다음 4번.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한 조약과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는 효력이 무엇과 같다? 법률 명령. 국내법과 같다. 효력은 국내법과 같다. 그래서 국내법과 같기 때문에 자, 이때 국내법 중에서 법률과 같은 경우도 있고 명령과 같은 경우도 있겠지. 그렇지? 자, 국내법 같다. 정확하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어디겠어요? 1번. 자, 11번. 행정법 법원 중에서 자, 적절치 않은 것은 자,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자,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걸쳐서 반복됐을지라도, 자, 그런 처분이 자, 위법일 때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 볼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구속인데, 자, 자기 구속 원칙. 우선 이제 요건이 뭐예요? 요건 첫 번째가 어디에서? 첫 번째가 재량에서. 자, 재량에서. 자, 재량 영역이지. 재량 행위. 자, 재량에서. 자, 두 번째는 선례가 존재하고. 자, 세 번째는 선례가. 자, 선례가 위법일까 적법일까? 적법일 거. 자, 그래서 판례가 뭐래? 자, 판례가 만약에 자, 위법인 선례가 수차례 반복돼도 얘는 이제 자기구속 원칙 적용 안 됩니다. 그치? 다음 네 번째는 자, 사안의 동종성. 자, 동조사건일 거. 자, 동조사건이니까 처분한 행정청과 사건 같아야지. 그치? 자, 사안의 동종성. 이게 필요한 거고, 이게 이제 행정의 자기구속이지? 자, 자기구속인데, 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는 법리지. 자, 이 법리가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다수설은 평등원칙. 자, 판례 입장은 평등원칙 또는 신뢰원칙. 자, 평등원칙 또는 신뢰원칙에 근거합니다. 그치? 자, 아까 보시면 여기서 이제 선례가 이제 재량행위에서 선례가 있어야 돼, 선례가 있어야 되는데, 판례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판례는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됐다, 되풀이. 자, 되풀이 시행됐다 나오지, 이렇게. 그치?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인 거지? 그래서 자, 11번 가면 그 11번에서 일단 이제 그 11번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됐을 때, 반복행해졌을 때 이런 경우라면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왜? 선례가 위법이라서. 맞죠? 자, 2번. 대법원은 자, 판례가 법률 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자, 하급심 법원 법관은 판례 견해를 존중해서 하지만 판례가 자, 사안이 다르다. 그렇죠? 자, 서로 다르잖아, 지금. 그때는 법원성이 없죠. 없으니까 하급심 법원 등에 대해서 직접 기소할 효력은 있는 것은 아니다. 맞지? 자, 3번.
헌법재판소 법 따르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쭉 합니다. 맞아요. 맞아. 여기는 자, 위헌심사야, 권한쟁의 심판이야. 권한쟁의 심판인 거야. 그렇지? 근데 국가 또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 상대방에 대해서 임의생효과에 대해서 영향 줄 수 없다. 그렇지? 영향 미친다는데 영향 미칩니까? 영향 미칠 수 없어. 미칠 수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지금. 자, 이거 생각해봐. 만약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 권한이 있지? 자, 이 권한이 있어 이렇게. 자, 이 권한이 요 권한이 만약에 해군 권한인지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해양경찰 권한인지 해양경찰 권한인지 잘 모르겠어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 권한인지 잘 모르겠어. 자,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한 거야 이제 해양경찰이 자기 권한인지 알고 자기 권한인 줄 알고 해양경찰청장이 가봤는데 처분해 준 거야. 처분했어. 그치? 자, 처분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 처분과 관련된 효과가 이미 발생했겠지, 여기서? 효과 발생했어. 그치? 근데, 자, 나중에 뭐 한 겁니까, 이제 해군이 이제. 자, 해군이, 자, 이 권한 자기 거래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한테 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거지. 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더니 이 권한 해군 거래. 해군 거래? 그러면 이 효과가 없어지냐고. 없어집니까? 아니면, 자, 이미 발생된 효과는 살아있다고. 살아있다는 거지. 그치? 이걸 만약에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만약에 없애버리면 국민이죠. 자, 국민생활에 안정성이 있어. 아니면 자, 국민생활에 안정성을 깰 수 있는 거야. 깨지겠지 이제. 그래서 이미 발생된 효과가 살아있는 거라고.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자, 다음에서 자, 4번 가시면 행정절차법 4조에 따르면 자, 행정청은 자, 법률 해석과 행정청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한테 받아들여졌을 때는 공익과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과 관행에 의해서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 안 됩니다. 일단 맞죠, 지금? 자, 일단 요 4번 뭐야? 이 4번은 행정절차법 4조양 조문이지. 4조양 조문. 그래서 이제 4조양 조문이기 때문에 자, 일단 행정절차법에는 신뢰번칙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항상 적용됩니까? 아니면 공익과 제3자를 침해할 수 없다고. 공익과 제3자를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에 따르는 거지. 그치? 자, 그게 있고. 그러면 신뢰번칙은 법에 근거 있는데, 자, 신인성실이지? 자, 신인성실도 근거 있어요? 응? 신인성실 원칙. 근거 있어요. 아, 신인성실 원칙 4조 1항. 자, 신인성실이 4조 1항. 자, 신뢰번칙이 4조 2항. 자, 신인성실도 법에 근거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자, 다음. 자, 12번. 행정법 법원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감사원규칙이지. 자, 감사원규칙은 헌법에 근거 있어? 헌법에 뭐가 근거 있어? 헌법에는? 근거 있는 거. 응?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국회규칙, 중선의 규칙. 근거 있지? 근거 없는 거. 감사원규칙 또 근거 없는 거. 응? 뭐 있어요? 근거 없는 거. 훈령, 고시, 지침 같은 행정규칙. 근거 없지? 자, 근거 없어? 아니, 행정규칙 근거 없잖아. 그래서 판례가 그랬잖아. 판례가 이제 행정규칙은 헌법에 근거 없지만 헌법 규정은 예시 규정이다. 올해 군무원 시험 문제. 헌법 규정 예시 규정이다. 예시 조항이라서 훈령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행정규칙 형식을 취할지라도 만약에 담고 있는 내용이 법규상이면 상해법령 보충규칙이잖아. 상해법령 보충규칙이라서 법규성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원 규칙하고 행정규칙은 헌법에 근거 없습니다. 헌법에 근거 없지만 헌법 규정은 예시 규정, 자, 아니면 열거 규정, 예시 규정이라서 감사원 규칙 갖고도 뭘 정할 수 있어? 법규상을 정할 수 있다. 그렇지? 자, 그러면 법규명령성 인정 안 돼요? 인정돼요? 인정되겠지. 2번. 자, 법원을 법의 인식 근거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헌법은 행정법 법원 될 수 있지. 그죠? 아니, 인식 근거 본다면요. 어때요? 판사는 헌법에 근거해서 재판할 수 있잖아. 어? 헌법은 재판 근거 안 돼? 한 가지 예를 들까? 우리가 이제 이런 판례 쓰잖아. 의정부 지원이, 형사 피고인이
의정부 검찰청한테, 의정부 검찰청한테, 의정부 이제 지검한테 뭐 했어요? 형사 기록 열람 등사 청구했어. 그치? 근데 그 당시 형사 기록을 보여주라는 법률이 없었어. 그럼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줘, 보여줘야 돼. 어디 근거에서? 헌법. 헌법 21조. 헌법도 헌법의 근거에서 보여주려 했잖아. 그러면 헌법의 근거에서 재판해야지, 반환해, 지금. 하잖아, 재판. 그치? 헌법의 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헌법도 법원인 거지, 당연히. 그치? 다음, 3번. 관습법은 성문 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기 때문에 법률 유본칙에 말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아까 보세요. 아까 법률 유본 어디까지라고? 성문법까지냐, 그렇죠? 성문법까지기 때문에 관습법하고 판례 안 돼요, 그렇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틀렸지? 4번. 행정법의 법원은 행정법 일본칙은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을 그치지 않고 아까 뭐 비례원칙, 평등원칙 같은 행정법 일본칙은 효력이 헌법과 똑같잖아, 이게. 그래서 얘는 이제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맞는 질문이지? 답은 4번이 맞겠죠. 13번. 다음 중에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적절치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따라 비해서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하는 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이다. 그렇지? 일단 뭐 비행의 정도에 비해서 균형 잃은 정도라면 일단 비례 위반이겠지. 위법입니다. 2번.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여러 명의 공통돼. 공통될 때는요 다 취소할 수 있어, 다. 3번. 반복적 행해진 행정처분 위법일 때는 행정청은 자기 구속력 인정 안 됩니다. 아까 보세요. 뭐가 있어야 돼? 설례 적법일 거. 위법은 자기 구속력이 없잖아. 맞지? 4번. 재량권 행사의 기준인 행정규칙이 반복 시행됐어. 그치? 반복 시행됐지? 아까 설례가 있었어. 설례가 있으면 이거 법 아닌 거예요? 법인 거야? 법이지? 법을 바뀌었잖아, 지금. 이거는 이제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라도 그 행정규칙은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니지. 내부 기준인 거야? 아니면 설례가 있으니까 법으로 바뀌었어? 바뀌었지. 바뀌었으니까 내부 기준인 거야? 대외적 구속력? 대외적 구속력이 생겼지. 대외적 구속력이 생기면서 법규로 바뀌었잖아, 지금. 4번 틀렸죠, 그러면? 답은 4번이고. 14번.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 구속 인정하고 있다. 맞지? 2번.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에 따라서 사령처분에 구속된다. 위법인데 지금? 구속력이 없습니다. 3번.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사안에서 적용되는 문제기로 보는 것으로서 주로 이제 재량권 통제 관계 있지. 맞는 지문. 다음 4번에서 재량준칙이 공표된 거 가지고는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은 적용될 수 없는 거고 아까 뭐가 있어야 돼요?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 관행이 성립됐을 때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거다. 그렇지? 맞죠? 지금 틀린 거 어디예요? 2번. 15번. 신뢰보칙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재량준칙이 일단 공표되었다면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지 않아도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될 수 없어요. 아까 이제 되풀이 시행돼야 됩니다. 2번. 신뢰보익과 신뢰보익은 공익의 사익이야? 이거 사익이지, 사익. 사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충돌될 때는 신뢰보원칙 우선한다? 우선해요? 그럼 뭐가 우선해? 이익경량. 이익경량에서 신뢰보원칙이 우선되는 경우도 있고 공익이 우선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때마다 달라요. 3번.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걸쳐서 반복적 시행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일 때는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치? 볼 수 없다. 맞지? 4번.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하는 건데 우리가
공적인 견해 표명은 자, 행정 조직에서 권한자가 해야 됩니까? 자, 권한 없는 사람도. 권한이 없는 자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권한이 없는 자 하시는데 어떤 판례 있었어요? 판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 의료취약 증후에서 자, 지방세 면제를 약속했지? 근데 지방세 면제를 약속할 수 있는 권한자가 아니잖아. 시장은. 그치? 아까 장관은 권한자 아닙니다. 근데 장관은 권한자가 아닐지라도 자, 뭘 고려해줘? 응? 지위. 응? 자, 담당자의 지위, 장관 지위지? 장관 지위라든지 언동 경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실질상 판단하는 거지. 형식상, 실질상? 실질상 판단하기 때문에 행정 조직상 형식적인 권한 분배의 판례가 있잖아. 판례가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권한 없을지라도 자, 형식 실질. 실질상 판단하는 거지.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자, 15번은 자, 4번이 자, 틀렸죠. 자, 16번인데 좀 쉬었다 할게요.